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한 분야에 있어 통달한 전문가를 우리는 인류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야든 인류가 될 정도로 통달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교수인 사이토 다카시는 그에 져서 인류의 조건을 통해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 세 가지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의 힘을 갖춘 사람은 어떤 새로운 분야를 만나도 금세 배우고 통달하게 된다고 말하죠. 인류의 조건을 갖추려면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기술화하라. 필리와 나는 우리 집 근처의 역에서 처음 만났다. 필리가 친구의 집을 찾기 위해 내게 길을 물은 것이 인연이 되었다. 함께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필리가 나를 자기 아파트로 초대했고 맛있는 카레를 대접받게 되었다. 필리와 나는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대화했다. 그는 일본에 온 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전에는 일본어를 접해본 적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일본어로 대화했다. 이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고 나는 경이감을 느꼈다. 필리는 영어도 배운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나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필리는 철저하게 자습 위주로 언어를 학습했다. TV나 라디오에서 들은 말은 곧바로 노트에 옮겨 적어 반복해서 읽고 외웠다. 그뿐 아니라 일본인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다가가 실전 회화를 연습했다.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필리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곧바로 내게 질문했다. 한 번은 당시 유행하던 브레이크 댄스를 필리가 내게 선보인 적이 있었다. 내가 어디에서 배웠냐고 묻자 그는 약간 의아한 듯 어디서 배운 게 아니야. 잘 추는 사람을 보고 계속해서 따라한 것뿐이야. 라고 대답했다. 필리는 시부야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해 번 돈으로 아파트를 빌려 지내고 있었는데 일을 잘해 제법 많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게 되었는지 묻자 이번에도 역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라는 심플한 대답이 돌아왔다. 예를 들어 샐러드 종류는 만들기 쉬워서 한 번 보면 저절로 외워진다고 했다. 반복 연습을 통해 만드는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지다 보니 레스토랑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정받은 것이다. 일한 사람들 모두가 필리처럼 능동적인 생명력을 가진 것은 절대 아니다. 필리와 같이 지내던 고향 친구만 해도 상당 기간 필리에게 얹혀 살았다. 반대로 필리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한 듯했다. 특정 분야에서만 보이는 자신감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자신감이 느껴졌다. 필리야말로 모방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곧 숙달의 비결임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요령을 한 번 터득하면 낯선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 언젠가 반드시 숙달되리란 확신이 없으면 지루하게 반복되는 연습 기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한다. 자신감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떠한 활동을 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각 활동을 해내는 과정이 숙달의 비결을 터득하는 길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무언가에 숙달되는 보편적 원리와 목적의식을 꾸준히 일깨워주는 것이 부모와 교사의 주된 역할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란 무엇인가? 물론 이 물음에도 다양한 대답이 존재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숙달의 보편적 원리란 기본기를 다져주는 세 가지 힘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힘이란 훔치는 힘, 추진하는 힘, 요약하는 힘이다.
이 세 가지 힘을 기르고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고 자기 경험과 특기를 적절히 조합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숙달의 비결이란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특정 영역에 통달한 경험을 토대로 전혀 다른 분야에도 주저없이 도전하고 적용해보는 것. 그것이 내가 말하는 비결이다. 이 세 가지 힘과 꾸준한 독서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요약력이다. 요약력은 문과와 이과 계열 모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능력이다. 요약이라고 하면 흔히 몇 페이지쯤 되는 글을 200자 내외로 요약하는 과제를 떠올리기 쉽지만 좀 더 포괄적인 관점으로 요약력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화 감상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줄거리나 감상평을 전달하는 것도 요약력에 해당한다. 요약의 기본은 핵심을 남기고 그 외의 주변 요소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버린다고 해서 무작정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남겨둔 핵심 속에 어떤 형태로든 녹여 버려지는 요소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러한 요약이 가장 이상적인 요약이다. 요약력이란 결국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회의 자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형식적인 보고에 할애하느라 정작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요 사항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요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탓이다. 형식적인 절차에 치중하다 보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중요도가 낮은 문제에 80%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중요도의 오류를 방지하려면 80% 이상의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한 사항에 쏟을 수 있도록 항상 비축해 두는 것이 좋다. 2대8 공식.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중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에는 단시간 안에 많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는 훈련이 유효하다. 다독을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는 끝까지 완독해야만 책을 읽은 것이라는 강박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언젠가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된다. 끝까지 읽어내는 것만이 독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책 읽기를 습관화하면 의외로 손쉽게 많은 양의 책을 흡수할 수 있다. 동시에 10권, 20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대량으로 책을 읽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소설은 예외일 수 있지만 책에는 보통 요지가 있다. 요약력을 기르기 위해 책 전체 내용의 20%를 읽고 나머지 80%를 유추하는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0쪽 분량의 책을 10%나 20%, 그러니까 20에서 40쪽 정도만 읽고 나머지 80%를 유추하여 책의 요지를 파악하는 훈련이다. 이른바 2대8 공식 과제다. 물론 세상의 모든 책이 2대8 공식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비중을 유지하며 요지를 분산 배치하기도 쉽지 않다. 어쩌면 책 자체가 스스로 중요도를 조절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책의 앞부분을 20% 정도 읽는다는 고정관념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중요한 이야기가 후반부에 집중해 있으면 낭패다. 보통 책을 처음 잡으면 목차와 서문, 후기 등을 훑어보며 내용을 가늠한다. 그러나 해당 부분만으로 책 전체를 유추하려 든다면 일반론적인 요약에 머물기 쉽다. 물론 그 정도면 그 책을 쓴 취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흥미로웠던 내용이나 표현 같은 부분은 담지 못해 흔하고 문이 건조한 요약문 정도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시중에 넘치는 서평 중에도 목차를 짜깁기 한 듯한 형식적인 요약과 무책임한 비판으로 끝맺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정작 해당 책의 진정한 매력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리라.
이 책은 이 부분만 제대로 읽으면 나머지 80%는 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인 20%를 발췌하는 것이 요약의 포인트다. 이 점을 깨달았다면 요약력 향상은 빠르게 이룰 수 있다. 전체의 20%를 토대로 나머지 80%를 유추하고 파악하는 것. 이 방법을 나는 2대8 공식이라 부른다. 이 공식은 비단 독서뿐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응용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해 2대8 공식을 기술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권의 책을 요약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다. 최근 대학교 수업에서 내가 자주 적용하는 방법인 순간 다독술이 그 예다. 우선 학생 10명 정도를 동그랗게 앉힌 다음 중앙에 가득 쌓아둔 책들 속에서 자신이 가장 관심 가는 분야의 책을 고르게 한다. 그리고 3분 동안 자신이 선택한 책을 훑어본 후 돌아가면서 그 책의 요지를 발표하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겨우 3분 안에 책 한 권의 요지를 파악하라는 것이 무리한 주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강의 시간에 이 과제를 내보면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책의 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학생이 있다. 즉, 불가능한 기술은 아니라는 뜻이다. 약간 버겁기는 하지만 막상 해보면 못할 것도 없는 기술이다. 연습 효과도 뚜렷하여 몇 차례 반복해보면 학생들도 나름의 요령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초조한 마음만 가득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던 학생도 다른 학생의 요령이나 비법을 듣고 연습하다 보면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훌륭히 활용하는 기술을 터득한다. 순간 다독술의 요령 몇 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키워드와 질문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언뜻 보면 그저 책을 팔랑팔랑 뒤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 책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는다기보다 오히려 중요한 내용들이 알아서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온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감각이 발달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신비스러운 능력이라고 거창하게 볼 일은 아니다. 평소 자신의 관심사나 주제 또는 키워드를 명확히 해두면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 되어 그와 링크되는 말들이 저절로 달라붙는 이치다. 그 자석은 나무 형태를 띠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즉, 나무 기둥이 되어줄 질문이나 키워드를 단단히 설정해두고 그 위에 수많은 정보가 쌓이면 이것이 양분이 되어 감각이 가지를 치고 지식의 잎이 무성해지는 것이다. 관심으로 이루어진 자석을 만들어라. 나무 모양의 관심 자석을 자기 안에 심기 위해서는 스스로 상황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책을 집어들고부터 1, 2분 정도는 이 책에서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정해보는 연습도 효과적이다. 책을 읽기 전에 여기서 이것 정도만 알면 책의 80%를 파악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는 구체적 목표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 목표가 중심이 되어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끌어당겨지면서 거대한 자석 기둥이 생겨난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과제를 명확히 설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를 어렴풋하게나마 정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독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 즉 과제를 파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마음으로 독서에 임하면 대량의 책도 무리 없이 읽어낼 수 있다. 중심이 될 질문을 설정할 때는 제목이나 목차 또는 후기 등을 참고하면 좋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둥이 되어줄 질문을 설정하는 습관 들이기다. 이러한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면 요약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더불어 키워드를 정해보는 연습도 매우 효과적이다. 책을 읽기에 앞서 키워드를 3개 정도 생각해두면 책을 대충 넘기며 읽어도 그 단어들이 눈에 쏙쏙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해당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앞뒤 문맥을 파악해 가다 보면 이전까지 제각각이었던 정보들이 하나로 모여 단단한 기둥을 이루게 된다. 그 다음 두세 개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하나의 견해로 다듬어가는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책의 요지가 드러난다.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파악한다는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면 막연하던 내용들이 효과적인 정보로 탈바꿈하여 자신 속에 남는다. 이때 키워드는 나무 자석의 굵은 가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키워드가 저절로 당신의 눈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데는 책장을 넘기다가 원하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그때마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는 연습이 효과적이다. 특히 이 훈련법에서는 키워드 이외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해당 키워드가 나왔을 때 재빨리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습을 반복하면 책장을 최대한 빨리 넘기는 방법과 단시간 안에 시선을 골고루 분배하는 요령도 서서히 익힐 수 있다. 키워드에 재빨리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후 다시 읽을 때에도 그 부분이 단서가 되어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키워드를 효과적으로 설정하려면 물론 숙련 과정이 필요하다. 키워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임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능숙해질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량의 문서나 책을 단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일상에서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순간 다독수를 연습할 기회는 의지로 만들어야 한다. 본인이 의식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연습에 집중하는 것이 많은 양의 책을 읽고 요지를 파악하는 기술 습득을 위한 전제 조건인 셈이다. 이 기술을 확실하게 익히면 서점이나 중고 책방에서 10분에서 20분 만에 10권 이상의 책을 독파할 수 있다. 책을 사지 않고도 10권이나 되는 책을 읽고 내용까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경제적인가. 쓱 훑어본 책들 가운데 시간을 들여 꼼꼼히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해당 책만 골라 구매하면 된다. 이렇게 순간 다독수를 완전하게 몸에 익히면 서점가를 한번 순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요약력이나 순간 다독술과 같은 기술은 학자들처럼 직업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때로는 긴 시간을 들여 짧은 문장을 구석구석 음미하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10분 안에 여러 권의 책을 독파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책을 정확하게 고르기 위해서라도 배경 지식의 범위를 넓혀두는 것이 좋다. 단시간 내에 여러 권의 책을 간파할 수 있게 되면 지식의 퀄리티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 역시 현저히 높아질 것이다. 여기까지 인류의 조건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을 배워도 아주 빠르게 습득하고 잘 해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무엇을 해도 잘하는 사람들이 가진 3가지 능력, 또한 그것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 상세하고 흥미로운 예시로 전하고 있습니다.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 이 3가지를 기르기 위한 현실적인 팁들이 많아서 유용했던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모두 인류가 되는 능력을 장착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